엔하이픈 나이프 뮤비에서 엔하이픈 기본 세계관, 영혼을 사는 불멸의 뱀파이어 7소년들이 필멸의 그녀에게 바치는 다크 판타지 순애보 로맨스. 뱀파이어들의 위태로운 도주 연장,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본 영상은 뮤비의 주관적인 추론을 통해 분석된 해석 영상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뱀파이어 나우 뉴스 속보, 뉴스 오른쪽이 문구, 서울 낮 2시, 나이프 뮤비 공개일.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누워있는 희승, 이엔이 강조된 티셔츠 문구, 이들은 엔하이픈이다. 앙팡, 프랑스어로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 의자의 모양, 면도칼, 돌아가는 이발소 장식으로 보아 이곳은 이발소로 추론할 수 있다. 눈을 가린 희승의 목에 다가오는 나이프. 그때 줄무늬티에 청멜빵을 입은 어린아이가 장난감 칼을 번쩍 들며 외친다. 칼이에요! 희승이 나이프를 눈치챔. 나이프를 슬쩍 빼는 킬러. 제이와 눈이 마주친 듯한 대머리 킬러. 이발소 의자에 앉아있던 제이는 옆에 앉은 줄무늬티에 멜빵 바지를 입은 어린아이의 눈을 가려줌. 스윗 뱀자님. 제이가 들고 있는 책, 달날 위를 걷는 우리. 책에 그려진 서판은 눈을 뜨고 있는 이미지. 그와 상반되게 아이의 눈을 가려주는 제이의 모습. 이 단서들을 연결하면 칼날 위를 걷는 잔인한 현실을 보지 않게 아이의 눈을 가려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 스윗. 동그란 거울에 비치는 정원.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여유롭게 나온다. 정원이 앞을 보자. 정원을 향해 칼을 던지는 킬러. 날아오는 칼을 슬쩍 피하는 정원. 킬러의 칼은 애꿎은 TV에 날아가 박힌다. TV에는 뉴스 속보, 두 손을 들고 투항하는 것 같은 니키의 뒷모습이 나오고 있음. 깨지는 유리조각, 나이프의 동선에 따라 니키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장면. 손을 든 뒷모습은 투항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어지는 동작은 칼을 앞으로 날리는 안무. 항복일까? 반격일까? 뱀자님들 앞에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그들을 촬영하고 있음. 경찰들은 취재진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만 카메라로 찍는 것을 막지는 않은. 누군가를 향해 나이프를 겨누는 듯한 동작. 군중 사이를 가르고 날아가는 칼. 칼날이 날아가는 방향에는 뱀자님들이 있음. 하지만 수많은 취재진들과 사람들은 이미 뱀파이어들이 뒤쪽으로 이동했음에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직 날아가는 칼에만 관심을 보인다. 여기서 칼은 군중이 관심을 갖는 자극적인 소재의 메타포로 해석할 수 있음. 대중은 저 칼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왜 던졌는지, 왜 타겟팅 됐는지는 별 관심이 없다. 대중은 맥락보다 결과에 반응하고 원인보다 자극을 소비한다. 칼이 꽂히는 순간, 그 순간이 논란이 되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한다. 칼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그리고 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누구도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진실은 검증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논란만이 소비될 뿐이다. 뱀자님들을 타겟팅하고 날아가는 칼날은 밤에도, 낮에도, 야외에서도, 실내에서도 끊임없이 쫓아간다. 그 칼이 그것을 찌를 때까지. 무언가 찔러야 멈출 수 있다면 문으로 막으면 되지. 날아오던 나이프가 문에 꽂힘. 문에 박힌 나이프를 잡는 선우. 나이프 칼날에 비치는 웃고 있는 어린아이. 웃고 있는 표정을 보면 저 상황을 재미있어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날카로운 칼이 무언가를 찌르는 저 상황을 재밌어하는 존재. 잠깐! 저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아까 이발소에서도 등장했던 그 어린아이다. 줄무늬 티, 정멜빵, 척키가 연상됨. 척키,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의 영혼이 깃든 장난감 인형. 겉모습은 순진해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악한 것일 수도 있음. 생각해보면 저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장난감 칼을 들고 있었다. 장소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쫓아오던 줄무늬 티를 입은 저 어린아이, 베이비 빌런이다. 복수계를 보면 엔하이픈을 노리는 베이비 빌런이 등장한다고 함. 왜 하필 베이비 빌런일까? 베이비, 아기, 언어 유희. 아기는 반드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재미삼아 혹은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즐기는 존재를 언어 유희로 베이비 빌런이라 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날카로운 칼을 날리는 빌런의 메타포, 베이비 빌런. 나이프를 빼서 날아온 쪽으로 되던지는 선우. 아까 선우가 있던 곳에서 이발소로 장소가 바뀜. 면도칼이 이발소에 있는 멤버들에게 날아감. 날아오는 칼을 여유롭게 피하는 희승, 제이, 정원. 장소가 바뀌어도 칼의 모양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날아가는 칼날. 저 칼의 타겟은 엔하이픈이다.
제이크를 향해 날아가는 칼, 일촉즉발. 날아오는 칼은 막으면 되지. 제이크는 가뿐하게 컵으로 방어. 제이크를 타겟으로 날아가던 칼은 비껴가서 컵을 박살낸다. 깨진 컵의 파편을 맞는 행인. 아니, 뭐야 이 파편은? 갸우뚱해서 넘어지고 있는 제이크, 날아가는 파편들, 파편에 피해를 본 행인들. 이것만 보면 사건의 원인은 마치 제이크의 실수인 것처럼 보인다. 쟤 때문에 컵 깨졌잖아. 주변 사람들 다 피해봤잖아. 표정 보니까 죄책감도 없어 보여. 분명 제가 일으킨 일일 듯.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상황이 왜곡되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장면. 마치 제이크가 넘어진 바람에 컵이 깨져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다.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컵을 박살낸 것은 누군가가 던진 칼이다. 제이크가 여유롭게 위기의 순간을 넘기자 갑자기 의자가 뒤로 넘어감. 자세히 보니 의자 다리에 묶인 밧줄, 그것을 잡아당기는 줄무늬 티. 아까 그 베이비 빌런이다. 칼이 비껴가자 물리적 조작까지 감행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저 빌런이 왜 제이크의 의자를 넘어뜨리려 시도했을까? 컵이 깨지는 상황에서 제이크가 넘어지게 된다면 컵을 깨트린 칼은 날아가 구석에 처박혀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넘어진 제이크와 깨진 컵, 피해본 행인만 남게 됨. 그로 인해 제가 넘어지면서 깨진 컵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봤다는 왜곡된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 날아든 칼도 조작된 의자도 그 어떤 진실도 대중의 시야에서는 지워진다. 공격한 칼은 사라지고 넘어진 제이크만 남는다. 대중의 눈을 속이는 소름 돋는 조작. 현대의 프레이밍 조작과 가짜뉴스, 여론 왜곡에 대해 시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연출로 해석할 수 있다. 날아오는 칼은 막으면 되잖아. 하지만 날아오는 칼을 막아도 또 계속해서 날아오는 칼들. 거기에 더해서 피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지는 상황들. 그렇다면 이런 프레임 조작을 피하려면 날아오는 칼을 컵이 아닌 제이크가 맞았어야 했을까? 몸소 피해를 입고 명백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했던 걸까? 이 장면은 관객에게 그런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것. 문제의 원인은 날아온 칼, 그 칼을 던진 가해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책임져야 할 자는 칼을 던진 자다. 거리를 걷는 성훈. 이 장면은 평범한 일상의 순간으로 보인다. 그런데 뒤쪽에서 유리창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성훈을 향해 스크래퍼를 던짐. 성훈을 보는 고개, 이내 휘두르는 손, 날아가는 스크래퍼. 이 단서들로 보아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성훈을 향해 던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유리창 수리공인 척 위장하고 있었으나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위장한 킬러였던 것. 스크래퍼, 긁어내는 도구. 긁으려고 했지만 가뿐하게 피하는 성훈. 땅에 박힌 스크래퍼, 무심하게 툭 걷어차는 성훈. 네가 던진 스크래퍼 다시 가져가라. 스크래퍼는 날아가서 아까 스크래퍼 던졌던 사람의 등에 되돌아가 꽂힌다. 남을 긁겠다고 던진 것이 자신의 등에 되돌아 꽂힐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장면.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결국 업보가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거리가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직접 위해를 가하기 전까지는 누가 평범함을 위장한 킬러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았던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던지는 것. 이 부분을 아이돌이랑 연결해보면 정말 흥미롭다. 그들의 주변에 있던 평범해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들에게 칼을 날리는 것. 아이돌이 언제든 난도질을 당할 수 있는 서슬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캄캄한 방거리의 제이, 환한 낮, 평화롭게 요리하는 제이. 그 모습을 창밖에서 보고 있는 베이비 빌런. 자세히 보면 베이비 빌런의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음, 공중에 떠 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아니었던 것. 제이도 창밖의 빌런을 발견함. 감자를 써는 제이. 제이는 유명한 감자 숭배남이다. 칼은 박종성. 제이 개인의 것. 요리하던 칼을 뒤로 던지는 제이. 뱅그로 돌며 날아가 벽에 박히는 칼. 벽에는 이미 여러 개의 칼들이 꽂혀 있음.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날아들었던 공격의 흔적. 나이프, 칼, 칼로 찌르다, 죽이다. 칼, 나이프라는 도구는 요리를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남을 해칠 수도 있다. 도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 칼이 박힌 벽, 그 벽 뒤에 틈에 사람이 서 있다. 검은 모자, 검은 자켓, 틈 사이에 숨어있는 저 행보.
마치 도둑놈, 스토커, 추격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벽에는 수많은 식칼이 박혀있지만 그 틈에 숨어있는 인물에게는 피가 나지 않는다. 만약 이 칼들이 무작위로 던져졌다면 벽 틈에 숨어있던 인물은 눈먼 칼에 한두 번쯤은 맞았을 것이다. 피가 전혀 튀지 않았다는 것은 명중하지 않도록 계산된 투척이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이 장면의 칼은 공격이 아니라 경고다. 너희가 숨어서 엿보고 있다는 것,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메시지. 손의 진패가 너무 뻔하다는 가사처럼 숨어서 음모를 꾸미는 이들의 행보는 이미 간파된 상태다. 우리는 너희의 존재도 위치도 이미 알고 있다. 지금은 경고지만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날아가는 칼, 날아오는 칼, 두 개의 칼이 부딪히며 폭발함, 사방으로 튀는 파편들. 곡 소개를 보면 사랑을 위해 금기를 깨고 도피하는 뱀파이어의 이야기라고 함. 금기를 어겼다는 것은 단순한 룰 브레이커가 아니고 기존 질서가 요구하던 무언가를 거부했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아이돌 세계와 연결해서 보면 더욱 흥미롭다. 아이돌에게 암묵적으로 요구되던 것, 비난을 받아도 웃어야 하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에 맞아도 참고 버텨야 한다는 것. 이 작품에서 그들은 그 금기를 깨는 선택을 한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선언. 실제로 엔하이픈은 악의적 공격과 허위서실, 숙소 무단 침입,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아이돌은 더 이상 난도질당하며 웃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들은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경고할 수도 있고 받아칠 수도 있고 반격할 수도 있다. 아이돌은 난도질당해도 웃어야 한다는 금기를 깨부수는 엔하이픈. 너무 멋지잖아. 폭발하는 불길, 나둔구는 잡동사니들, 마치 전쟁터. 뱀자님들을 가운데 놓고 그 주변을 드리프트하는 두 대의 자동차. 드리프트, 외부의 힘을 받으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임.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혼란 속에서도 자동차는 엔하이픈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적으로 움직인다. 엔하이픈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자동차의 라인, 마치 궤도, 바퀴가 지나가며 남긴 자국. 일이 발전하는 본격적인 방향과 단계. 자동차 안에 제이와 성운, 리듬 타는 중. 차에 매달려 스릴을 즐기는 뱀파이어 희승. 인간 여러분은 위험하니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트럭 안에서 뱀자님들을 보는 시야. 운전자는 베이비 빌런. 뱀자님들에게 돌진하는 트럭. 위험해! 주변 자동차들까지 밀어버리면서 돌진했는데 불꽃만 튀기고 뱀자님들은 멀쩡함. 비껴가 버렸지 once or twice. 나는 반갑지 너의 귀여운 똥파리 가뿐하게 지켜. 극백 화면, 벽에 뚫린 구멍으로 뱀자님들을 훔쳐보는 눈동자. 라이크 추격대, 스파이, 스토커, 춤추는 뱀자님들, 전후 분신술, 가뿐하게 지켜 나의 사랑스러운 엔진. 너희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지. 헤드폰 쓰고 춤추는 제이크. 벽에 붙은 흑백 액자에서 4개의 눈알이 훔쳐보고 있음. 벽에 뚫린 눈동자 모양의 구멍. 그 틀 안에 보이는 제이크.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제이크가 감시당하고 틀 안에 놓인 대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면 액자에 갇혀있는 눈들이 나옴. 그렇다. 틀에 갇혀있던 것은 제이크가 아니라 그를 훔쳐보던 시선들이었던 것이다. 포니, 가짜에 거짓된 허위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훔쳐보는 눈들은 진실을 보려는 시선이 아니다. 왜곡된 호기심, 자극만을 소비하려는 가짜 관심, 책임지지 않는 관음의 시선이다. 포니, 퍼니, 언어유희, 가짜와 재미,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짜여도 재밌으면 퍼지고 진실이어도 재미없으면 무시된다. 판결이 나와도 사실이 확인돼도 흥미를 잃는 순간 아무 일도 아니게 된다. 퍼니와 퍼니의 언어유희를 활용함으로써 진실에는 관심 없고 소비할 거리로서의 재미만을 찾는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엔하이픈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갇혀있지 않다. 오히려 좁은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은 그들이다. 도로를 막은 경찰차, 주변의 사람들, 그 가운데 서 있는 정원. 하늘에서 정원을 향해 빠르게 날아오는 나이프.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중력에 의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가벼운 것일지라도 충돌했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매우 위험한 순간, 일촉즉발. 정원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나이프의 칼날 부분을 손으로 잡음. 만약 칼을 피했다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위험할 수 있고, 칼을 튕겨냈다면 예측 불가능한 2차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공격을 피하거나 넘기지 않고 제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뱀파이어 나우 라이브 취재 차량. 절조망으로 막힌 골목, 춤추는 뱀자님들,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취재진과 터지는 플래시들. 처음에 나왔던 그 골목이다. 앞, 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무작정 찍어댄다.
여기서 명백한 모순이 드러난다. 뮤비 시작 부분에 나온 뉴스에서는 중요한 금기를 어겨 적색수배가 내려진 뱀파이어 7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도 다급하게 도망가거나 체포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 무방비한 상태로 그들의 모습을 소비한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저들은 어차피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는 태도. 둘째, 적색수배 고무고 그냥 재밌는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태도. 만약 정말로 저들이 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존재라고 믿었다면 저렇게 가까이에서 무방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공포보다 호기심이 앞서는 이 장면은 이들이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소비하는 대상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순간 뱀파이어를 쫓는 것은 정의도 아니고 진실을 알기 위한 것도 아니다. 자극과 밋밋거리 그리고 확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소비하려는 군중의 욕망이다. 먹구름이 낀 하늘, 그 위를 날아다니는 그림자들, 라이크 뱀파이어 추격대, 뱀자님들을 둥글게 둘러싼 사람들,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 비추다, 성광, 사람들의 주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뱀파이어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그곳에서 그들은 뱀파이어에게도 인간에게도 동시에 쫓기고 있다. 뱀파이어와 인간 모두에게 주목되고 있는 뱀자님들, 건물에 배치는 마치 십자가. 이 부분은 아이돌의 현실과 연결해보면 정말 섬뜩하다. 메타포를 해체하여 현실로 연결해보자. 뱀파이어는 동종업계, 스택, 기자 등 전문가의 시선, 인간은 대중, 댓글러,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 아이돌은 양쪽 모두에게 쫓기며 양쪽 모두에게 평가받는다. 서슬퍼런 칼날 위에서 영화 같은 춤을 춘다는 가사는 아이돌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다. 무대 위, 무대 아래,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몸짓 하나까지도. 한순간만 삐끗해도 난도질할 준비가 된 서슬퍼런 칼날들이 사방에서 겨눠진 상태. 서슬퍼런 칼날 위에서 영화 같은 춤을 추는 아이돌들. 칼을 든 사람은 말한다.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다친 거잖아. 하지만 아니다. 그들이 다친 이유는 누군가가 처음부터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앵콜은 콩쿨이 되고 작품은 조롱이 되고 칼에 찔리는 순간 죄인이 된다. 칼로 찌른 자가 아닌 칼에 찔린 자가 죄인이 되는 잘못된 세상. 아이돌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서 매 순간을 버텨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벽에 붙은 현상수배 전단지, 흑백의 뷰파인더 장면, 라이크 저격, 이동 중인 뱀자님들을 추격하는 느낌. 계단에 올라가는 뱀자님들, 계단에 빨간불 켜짐, 경고, 위험. 현우의 뒤로 보이는 야경, 그렇다, 옥상이다. 더는 도망갈 곳이 없는 옥상. 웃으며 뒤로 넘어가는 선우. 높은 데서 추락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저것들. 하지만 뱀자님들은 추락하지 않지. 가뿐하게 벽타는 선우. 달려가는 엔하이픈과 옥상 유리바닥 위에서 춤추는 엔하이픈 교차 편지. 옥상은 투명한 유리바닥. 유리바닥은 아래가 보이는 시각효과로 인해 유리가 깨지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함. 유리바닥에 금이 간다. 그들을 추격하던 자들은 이제 그들이 서 있는 유리바닥을 부숴버리려 한다. 화려하고 멋지게 춤추고 있는 무대? 그래봤자 유리바닥. 아래에서 돌 던져서 쉽게 깨트려버릴 수 있는 유리바닥. 금 가는 거 맞지? 하지만 저들은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첫째, 엔하이픈은 추락하지 않는다. 바로 앞장면에서 선우가 뒤로 추락하는 척하고 벽을 탄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둘째, 유리바닥이 깨지는 순간 피해는 위가 아니라 아래로 떨어진다.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중력으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파편조차 충돌하면 큰 타격이 된다. 그렇다면 높은 곳에 설치된 유리바닥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 아래에서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파편이 떨어지고 결국 돌을 던진 사람들이 업보를 되돌려받게 된다. 그저 재미로 던진 소문, 가볍게 적은 풍문, 그랬다 카더라 같은 말 한 줄. 누군가를 죽이는 칼날 같은 악플로 인해 생기는 나비 효과. 사방이 포위당한 채로 손을 위로 들고 있는 니키의 뒷모습. 처음에 나온 장면이 수미상관으로 연결된 구조. 이 모든 비밀을 알고 난 후 이제 당신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쿠키 영상. 이번 앨범의 이름 더신 베니시, 죄악 사라지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피. 뱀자님들은 강하다. 칼이 날아와도 피하고 맞고 받아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만 있으면 안 도망쳐도 된다. 그런데도 왜 도망칠까? 이유는 하나, 그녀를 지켜야 하기 때문. 나를 향해 날아오는 칼? 그건 견딜 수 있어. 근데 그 칼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다면? 엔하이픈이 금기를 깨고 칼을 갈고 서슬퍼런 칼날 위로 올라선 이유.
아이돌이 난도질당하면 가장 상처받는 것은 누구? 바로 그들의 팬덤이다. 아이돌에게 날아오는 칼날을 함께 맞는 건 늘 그 곁에 있는 팬덤이다. 엔하이픈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엔진을 지키기 위해 칼을 갈고 나왔다. 엔하이픈이 엔진에게 하는 고백. 내가 지켜줄게. 내 곁에 있어줘. 그녀를 지키기 위해 서슬퍼런 칼날 위에서 작두타는 엔하이픈. 그 모습을 본 우리 엔진. 엔진은 선언한다. 지금부터 엔하이픈을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걱정하지 마. 엔진이 지켜줄게. 뮤비도 리뷰. 뮤뷰. 구독. 좋아요.